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수준의 적당한 정의감을 지닌 신참명사 마치다 토타.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가 알고 있는 기본적이고 당연한 이치였지만 키라의 등장으로 인해 그러한 상식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자들을 심판한다는 키라라는 존재. 그에게 어떤 의도가 있든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키라는 경찰의 입장에선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범죄자들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마치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키라의 등장 이후 전 세계적으로 범죄율이 격감했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에 키라의 행위를 참아 정의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언정 무작정 단순히 악이라고 치부해도 괜찮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키라를 붙잡겠다며 나타난 엘이라는 사람도 아무리 범죄자라지만 인간의 목숨을 마치 도구처럼 이용하는 모습에 그가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 맞는지 헷갈리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마치다는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악인지 몹시 혼란스러워했고, 그래서 그의 상사이자 그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야가미 소이치로 국장의 뒤를 따르기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 반드시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겠죠. 犯罪が減ってるって発言考えてみればみんな分かってることなのにすみません。何を言ってるんだ。どんなことでも事実はどんどん発言しろ。人が言いにくそうなことならなおさらだ。もっとも犯罪を減らした功績をたたえてキラを表彰しようなんて続いたら問題発言になったかもしれんがな。まさかあの殺人鬼を？冗談だ。 그렇기에 그는 다른 동료들이 모두 키라에게 겁먹고 도망칠 때도 물러서지 않고 야가미 국장의 곁을 지켰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엘과 함께 수사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졌습니다. 물론 키라 수사에서 딱히 마치다 갈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키라를 붙잡는 일에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태고 있다는 생각에 왠지 뿌듯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엘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야가미 국장의 아들 라이토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치다가 생각하기에 그 정의로운 야가미 국장님의 아들이 키라일 거라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실제로도 라이토에게선 특별히 의심스러운 부분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라이토를 의심하는 엘의 모습에 마치다는 엘이 지금 본인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죠. 아무튼 키라의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에 두 번째 키라마저 등장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자 엘은 본인이 의심스럽다던 라이토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취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라이토는 수사본부에 합류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도와주었죠. 그러다 엘은 수사본부 요원들에겐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조사하여 아만의 미사라는 여성을 두 번째 키라의 용의로 긴급 체포하였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라이토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이었고 결국 또다시 라이토를 향한 의혹은 짙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라이토는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모두의 감시하에 스스로를 감금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을 견디다 못한 야가미 국장마저 라이토에 대한 의혹이 풀릴 때까지 스스로를 가두어 버렸죠. 마치다는 지금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복잡하기만 했지만 키라를 붙잡기 위한 일이라 믿으며 일단은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라이토와 미사가 감금되어 있음에도 키라의 심판은 멈추지 않았고, 따라서 라이토와 미사의 결백이 밝혀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엘은 자꾸만 고집을 부리며 그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 사람 모두 한계까지 다다르고 말았고, 이에 보다 못한 마치다는 아이자와 함께 감금을 종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엘은 마지못해 라이토와 미사가 키라인지 확인하는 마지막 테스트를 거친 후 24시간 감시를 받는다는 조건하에 두 사람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후 마치다는 미사의 매니저로 위장하여 그녀의 외부 활동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되죠. 그렇게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키라 수사는 재개되었고 마치다 또한 자신이 맡은 임무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はい。龍崎聞いてください。ミサミサが18の読者人気投票で1位になりました。はい、そうですか。つまり西中監督の次回作のヒロインに決まったってことですよ。どうした？松田のいつものボケです。まあ、松田さんは天然だからな。聞こえてますよ。 그리고 드디어 라이트의 활약으로 키라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본인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 이상 범죄자들만을 심판하던 키라가 어째서인지 요츠바라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요츠바에 대해 조사하기로 하는데 모두들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마치다는 어쩐지 자기만 소외되어 수사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 같아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고 결국 마치다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혼자서 요츠바 본사로 잠입하는 무리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렇게 요츠바에 잠입한 마치다는 우연히 극비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들을 몰래 따라가 회의를 엿듣는데今殺すって聞こえた。キラ出た、キラ出た。キラに殺してもらう。聞こえたぞ。こいつらやっぱりキラと。やったぞ、大手柄だ。ああ 결국 그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마치다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모면하려 했고 다행히 상황을 눈치챈 엘과 모두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치다가 요츠바에 잠입한 덕에 키라와 연관된 인물들을 특정해낼 수 있었고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마침내 미사의 활약으로 히구치라는 인물이 키라라는 사실까지 밝혀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일은 히구치가 키라라는 확실한 증거인 살인의 수단을 밝혀내는 것.
4층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히구치가 살인을 하도록 유도해야 했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마츠다밖에 없었습니다. 樋口は松田さんが会議を盗み聞きしていたと思うし、死んだはずのマネージャーが暴露しようとしてるなら信じる。今のところこの策に問題があるとすれば、もし樋口が第二のキラのように顔だけで殺せることがあれば、松田さんが死にます。まあ犯罪者の死が止まったらの策ですし、止まるかどうかは 2,3 日見なければわかりません。やるかどうかはその間に松田さん自身が決めてください。2、3日なんていりませんよ。やらせてください。 그렇게 히구치 체포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다는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얼굴을 드러내어 히구치를 끌어내기 위한 함정을 받고, 계획대로 히구치를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살인 수단이 무엇인지는 좀처럼 알아낼 수 없었고, 결국 안전상의 이유로 히구치를 긴급 체포해버립니다. 그리고 비로소 키라의 살인 수단이 무엇인지 밝혀지는데, 키라의 살인 수단은 평범해 보이는 노트였습니다. 게다가 사신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죠. 아무튼 본부로 연행하여 히구치를 신문하려 했는데, 히구치가 갑자기 사망해버립니다. 그렇게 사건은 또다시 미궁 속에 빠져버렸고, 그나마 다행인 건 살인 도구인 노트를 입수하게 됨으로써 라이토와 미사의 결백이 완벽하게 밝혀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아무튼 이렇게 조금 찜찜하긴 하지만 키라 사건은 이제 일단락 되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키라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엘은 또다시 미사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노트의 규칙을 검증하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와타리와의 연락이 갑자기 끊기고 엘이 사망해버렸죠. 그렇게 엘마저 살해당했습니다. 그토록 정체를 꽁꽁 숨기고 있던 엘마저 살해당한 마당에 자신들도 언젠간 결국 키라에게 살해당하고 말겠죠. 마치다는 두렵고 겁이 났지만 라이토는 결코 도망치려 하지 않았고, 그러한 라이토의 모습에 모두들 포기하지 않고 엘의 뜻을 이어받아 키라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엘이 사망한 뒤 5년 동안 엘의 이름을 이어받은 라이토를 중심으로 키라 수사를 이어갔지만 좀처럼 키라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 키라의 영향력은 점점 거대해져 심지어는 키라를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청장이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했는데, 범인은 어떻게 알았는지 살인 노트를 요구해 왔습니다. 게다가 곧이어 FBI까지 움직이는 SPK라는 조직이 나타나 엘의 죽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노트를 남겨달라 요청해 왔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만 흘러가는 상황에 수사본부 요원들은 혼란하기만 했고, 그 와중에 결국 청장은 살해되고 이번엔 야가미 차장의 딸까지 납치되고 마는데, 이에 결국 야가미 차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납치범들에게 노트를 넘겨주고 맙니다. 그래도 SPK의 도움으로 범인의 정체는 알아낼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범인은 엘의 후계자들 중 하나였던 멜로라는 소년이었고, SPK를 지휘하고 있는 앤이라는 인물 또한 가장 유력한 엘의 후계자였다는 니아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엘의 후계자라는 멜로가 어째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노트를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협박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니아는 일처럼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 무작정 라이토를 키라라고 의심하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었죠. 반면 키라는 노트를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오히려 키라가 더 정의에 가깝다고 느껴질 지경이었죠. 한편 확실하게 노트를 되찾기 위해선 얼굴만 보고도 상대의 이름을 알 수 있는 능력인 사신의 눈을 거래해야 했는데, 문제는 거래에 대한 대가로 남은 수명의 절반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모두들 서로의 눈치만 보며 주저하고 있자 마치다가 나서 자신이 눈을 거래하겠다 말하지만取引は私がする。元はといえば私がノートを渡してしまったんだ。そのことで自ら死ぬことさえ考えていた。ノートを使って犯罪者を殺す。そしてその13日後に私も死ぬ。 그렇게 결국 야가미 차장이 눈을 거래하기로 하고 멜로이 아지트를 습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트를 되찾는 데 성공하게 되지만 멜로는 끝내 놓쳐버렸고, 큰 부상을 입은 야가미 차장은 결국 사망하고 말았죠. 그리고 죽기 전 야가미 차장은 자신의 아들인 라이토가 키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하는데, 미국마저 결국 키라에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은 이러한 상황에 크게 분노했지만 솔직히 마치다는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키라는 분명 경찰과 FBI들을 죽이고 심지어 엘마저 죽여버린 범죄자임에는 틀림없지만, 키라가 등장한 이후 범죄율이 급감했고 급기야는 전쟁마저 종식되었다는 상황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츠다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예전엔 야가미 차장이 붙잡아 주었듯 이번엔 라이토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었죠. 라이토의 말이 옳았습니다. 키라가 정의인지 악인지에 대한 문제는 자신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법을 어긴 자가 있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체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마치다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키라 수사에 임했지만, 무슨 의도에선지 니아가 계속해서 라이토를 키라라 의심하며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멜로와 짜고 모기를 데려가 강제로 신문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모기가 키라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어떻게든 수사본부에 내분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마츠다는 라이토가 키라일 리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다른 동료들은 그렇지 않은 눈치였고 결국 니아에게부터 라이토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라이토는 동료들의 불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담히 키라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라이토는 새로운 키라의 대변자로 발탁된 타카다 키요미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그녀를 회유해 키라에 대해 알아내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라이토가 직접 타카다와 접촉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도중에 키라에게 발각되어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다행히 라이토가 잘 대처한 덕분에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한편 라이토를 의심하고 있는 니아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키라를 붙잡기 위해 현재 일본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무튼 니아가 무엇을 하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키라 수사를 이어갔고, 마침내 타카다가 라이토에게 완전히 넘어와 이제 조금만 더 하면 키라를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니아가 이번엔 미사를 납치합니다. 아무래도 니아는 라이토뿐만 아니라 미사까지 의심하고 있는 듯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키라를 붙잡는 일뿐이겠죠. 그렇게 계속 수사를 이어나갔고, 그로부터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을 때쯤 니아에게서 직접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옵니다. 이제 앞으로 사흘 뒤면 니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그런데 다음날 타카다가 멜로에게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서둘러 타카다를 찾아 나섰지만 그녀를 발견했을 땐 이미 너무 늦은 뒤였죠. 그렇게 타카다의 죽음을 뒤로하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 니아와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모두와 함께 마치다는 약속 장소로 향했고, 그곳에서 마침내 니아와 대면합니다. 니아는 본인이 준비한 계획을 설명하는데, 잠시 후면 현재 키라를 대신해 루트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이곳에 나타나 여기 모인 모두를 죽이기 위해 노트에 이름을 적을 것이며, 이때 이름이 적히지 않은 자가 바로 키라라는 것이었죠. 그의 말대로 잠시 뒤 정말로 누군가 나타나 문틈 사이로 몰래 창고안을 훔쳐보았고 노트에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저게 진짜 노트라면 모두가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니아는 여전히 태어나기만 했는데, 이러한 그의 자신감의 근원은 노트를 미리 가짜로 바꿔치기해 두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라이토를 향한 마츠다의 믿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죠. ニア僕の勝ちだ
니아의 말대로 아무도 죽지 않았으며 노트에는 라이토의 이름만 없었습니다. 라이토는 자신만이 옳다는 듯 키라의 정의를 설파했지만 이전에 라이토 본인이 직접 말했듯 키라가 정의인지 악인지 따윈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정의를 관철해 나갈 뿐이었죠. 결국 라이토는 숨겨두었던 노트 조각을 사용해 니아를 죽이려 했고 마치다는 더 이상 그런 라이토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何だったんだ。君のお父さんは一体何のために。父さん八神宗一郎か。そうだ松田。ああいうクソ真面目でまっすぐな人間が損をするんだ。そんな世の中でいいのか。分かったらそこにいるそいつらを殺せ。撃て。父親を死に追いやってバカを見たで済ませるのか。殺す。こいつは殺さないとダメだ。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에도 라이토는 끝까지 발버둥치며 사신에게 매달렸지만 사신은 라이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렇게 키라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평화가 찾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키라가 나타나기 전으로 되돌아가 다시 범죄자들이 활개치기 시작해 키라가 있을 때보다 더욱 혼란스러워졌을 뿐이죠. 어쩌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키라가 존재했던 시절이 훨씬 더 살기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와 후회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